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65세 순옥 어머니가 42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던진 이 말 한마디가 이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술비 300만 원, 겨우 300만 원 때문에 42년 부부가 생전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할머니는 몰래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7세 할아버지는 편의점, 마트, 경비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 없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비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첫째 아들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쓴 유서를 발견한 할아버지가 한 행동과 가족들이 모여서 한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감동적이고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들을 정기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이야기나 부모님과의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철수, 이순옥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둘째 딸이신데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성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김철수, 이순옥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수 아버지는 올해 67세, 순옥 어머니는 65세이고요. 경기도 한 소도시에서 30년째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이 살고 계신 곳은 30평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1990년대 초에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당시에는 새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30년이 넘어 곳곳이 낡아가고 있어요. 보일러도 자주 고장나고 벽지도 여기저기 뜯어져 있지만 두 분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철수 아버지는 30년 동안 같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8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30년간 반복하셨죠.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후배들에게는 믿음직한 선배였습니다. 과장까지 승진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직장 생활을 보냈어요. 하지만 3년 전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이었죠. 경기가 어려워지고 중국산 부품들이 들어오면서 회사 사정이 나빠졌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었고 나이가 많은 직원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철수 아버지는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7세라고 하지만 건강했고 30년간 쌓인 경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30년 근무치고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옥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셨습니다. 1960년생이신데 그 시대에는 여성이 대학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결혼하면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순옥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살에 철수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신혼 초기에는 시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엄격하셨다고 해요. 며느리 교육이라며 집안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김치 담그기까지 모든 걸 배워야 했죠. 25살의 첫째 아들을 28살의 둘째 딸을 낳으셨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철수 아버지는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시고 순옥 어머니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밥 챙기고 애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몸이 쑤셨어요. 순옥 어머니는 젊었을 때 잠깐 일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동네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죠.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며느리가 나가서 일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애들은 누가 돌보고 라며 매일 핀잔을 주셨다고 해요. 결국 순옥 어머니는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 후로는 계속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으셨거든요. 두 분은 결혼한 지 올해로 42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사랑하며 살았어요. 철수 아버지는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분이었고요. 순옥 어머니는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는 현명한 어머니셨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어요. 첫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순옥 어머니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요.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었던 것 같은데. 철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을 보면 자신도 얼마 전까지 저랬던 것 같은데 어느새 회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축에 끼어 있더라고요. 두 분 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어요. 철수 아버지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순옥 어머니는 어깨와 허리가 자주 쑤셨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나이 들면 어디 한 곳씩은 아픈 거 아니겠어. 별거 아닐 거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나이에 안 아픈 곳이 어디 있어? 라면서 서로 위로하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곳이 늘어나고 증상도 심해졌어요. 특히 순옥 어머니의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오래 하면 아픈 정도였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지는 거였죠. 그런데 점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도 허리가 아파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야 했어요. 그나마도 아이고 소리를 내며 겨우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집안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쉬어야 했어요. 김치를 담그거나 바닥을 닦는 일은 거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너무 아팠거든요. 며칠 전부터는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 허리가 정말 죽겠네. 순옥 어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철수 아버지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4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파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두 분은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진찰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MRI를 찍어봐야겠어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리 저림 증상도 있으시고 신경이 눌린 것 같아요. MRI 촬영비만 40만 원이었어요. 두 분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기로 했죠. 예약을 잡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순옥 어머니의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누워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옆으로 돌아 누워도 아프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하지 않았어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도 늘어났어요. MRI 촬영 당일 순옥 어머니는 긴장했어요. 좁은 기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됐거든요. 철수 아버지가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을 거야.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철수 아버지도 걱정이 많았어요. 아내의 증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온 MRI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MRI 결과를 보니 디스크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화면 속 영상을 보니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확실히 다른 곳과 달라 보였거든요.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꼭 해야 하나요? 물론 수술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상태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이 최선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수술 방법, 회복 기간, 주의사항 등등. 하지만 두 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럼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한 3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길게 흘렸죠. 300만 원이면 지금 그들이 가진 돈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그것도 부족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다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은 부부. 두 분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렸죠. 여보, 어떻게 할까요? 글쎄 말이야. 300만 원이. 철수 아버지는 주머니에 있는 통장을 꺼내봤어요. 최근에 정리해둔 잔고가 적혀 있었어요. 280만 원. 수술비도 부족했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당장 생활할 돈도 없어지는 거였어요. 여보, 그냥 참고 살게요. 진통제 먹으면 되잖아요. 나이 들면 어디 한 곳씩 아픈 거 아니에요. 순옥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수술을 받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포기하려는 거였죠.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더 악화된다고 하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분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말이 없었고 집에 도착해서도 무거운 침묵만 흘렸어요. 철수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내가 67세의 나이에 새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가능할까? 설령 구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300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순옥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지네. 차라리 내가 없으면 여보가 편할 텐데, 애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철수 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순옥 어머니가 아파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한숨 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 철수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67세의 나이로는 쉽지 않았어요. 편의점, 경비실, 마트, 문구점, 어디를 가도 나이가 많으시다.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셔야 하는데 라는 말만 들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온 철수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순옥 어머니는 다 알 수 있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결과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을 더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설령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300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어요. 순옥 어머니의 허리는 점점 더 아파졌고 철수 아버지는 매일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옥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수술 안 할래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픈데? 어떻게 그냥 둬? 애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집 대출에 애들 교육비에 빠듯하게 사는데, 지영이도 전세금 마련한다고 힘들어하는데, 첫째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집값 대출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감당하기에도 빠듯해 보였어요. 며느리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며 집안 살림에 대해 자주 불만을 털어놓곤 했거든요. 둘째 딸 지영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야간 근무를 자주 하다 보니 아이들 돌보기도 힘들고 남편과는 전세금 문제로 자주 다투고 있었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가 있었어요. 고민 끝에 철수 아버지가 결국 용기를 내어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렸어요.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철수 아버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응,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 대 300만 원 정도 필요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지금 빠듯해서. 민수의 목소리에도 괴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집에서도 요즘 돈 얘기 나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아이들 학원비만 한 달에 80만 원이고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고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그래, 아빠가 괜한 소리 했다. 너희들도 살기 힘든 걸 아는데. 미안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 아버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에게 손을 벌렸지만 거절당한 기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42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격하게 싸운 적은 거의 없었어요. 당신은 왜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고 싶어요? 준옥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벌 수 있는 나이도 지났고, 당신은 아픈데? 내가 무능해서 이런 거야. 철수 아버지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죄책감이 모두 터져 나온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준옥 어머니의 그 말에 철수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42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럼 뭐 해요? 수술비도 없고, 여보는 일자리도 없고, 애들한테는 부담 주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두 분은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잔 밤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두 분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준옥 어머니는 허리 아픈 것도 참고 혼자 집안일을 하려고 했고, 철수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옥 어머니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42년 동안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엄마는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없으면 수술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여보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민수야, 지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들에게 좋은 어머니 못 됐구나. 하지만 편지를 다 쓰기 전에 철수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옥 어머니는 급히 편지를 서랍에 숨겼어요. 한편 철수 아버지는 동네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원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남성분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어르신, 요즘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해 준대요.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 공원 청소, 학교 급식 도우미, 동네 순찰 등의 일이 있었어요. 하루 34시간 정도 일하고 월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철수 아버지는 공원 청소 일에 지원했어요. 67세의 몸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서 견뎌야 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철수 아버지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순옥아, 우리 이야기 좀 해요. 42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준옥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픈 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해결해 나가야죠. 그날 밤 두 분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걱정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어요. 준옥 어머니는 그제야 편지를 썼던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편지까지 썼었어요. 철수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에요. 다음 날 철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족 회의를 제안했어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자는 거였죠. 주말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철수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애들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지 의논하고 싶어서 모였어.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민수야, 아빠는 너희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가족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거야. 순옥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애들아, 미안해. 이제 와서 짐이 되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날 회의에서 결정된 건 이랬어요. 수술비는 자녀들이 나누어 부담하되 분할 납부로 하고 철수 아버지는 일을 계속하며 무엇보다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감사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돌볼 차례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한 달 만에 건강을 회복했어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죠. 철수 아버지는 공원 청소 일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요. 마트 아저씨로 불리며 인기가 많다고 해요. 순옥 어머니는 몸이 좋아진 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철수 아버지가 순옥 어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했어요. 결혼 42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보낸 3일은 두 분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랜만에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순호가 고마워요. 42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지금 두 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힘들 때일수록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